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 책의 업무 시설에 대해서 13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5층의 평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층 평면도고 왼편에는 개통도를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캡처해 놨죠. 그러면 이게 5층입니다. 그죠? 5층인데 도면의 설계자나 또는 도면의 검토자들이 그 개통도하고 각 층의 평면도하고 상호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여기 5층에서는 B는 중객이죠. 그러면 B의 중객의 결선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이제 5층과 4층의 중객이 간의 결선 내용, 그리고 5층과 6층 간의 결선 내용은 다 해가지고 해로 쓰는 내용이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5층은 여기 드라이밸브죠. 드라이밸브가 중계기와 연결하는 내용.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층에 발신기와 발신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와 발신기 상호 연결 내용이 각 층의 내용이 111 동일하죠. 이게 이제 P형과 틀린 것이, P형은 회로선이나 배열선이 늘어나는데, 이건 이제 중계기를 통해서 상호 전달이 될 내용은 다 전달하고, 중계기를 거치지 않는 내용들이 111이니까 다 동일한 선이죠. 선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드라이밸브가 여기에 중계기를 거쳐서 발신기 단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하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B 중계기의 내용이 이제 같이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이 중계기가 이제 상층 하층으로 상호 연결되는 내용이 2죠. 여기에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지기 배선은 앞 시간에도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드라이밸브와 중계기의 결선 내용, 그러니까 R형의 설계는 각 층별로 상세하게, P형도 우리가 각 층별로 회로 배선을 위층에서는 7선이다, 아래층에서는 직상 발화층이면 9선이다, 그 밑에 층이 11선이다,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 설계하는 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형은 각 층의 중계기 입력, 출력의 결선 내용이 설계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5층의 드라이밸브니까, 드라이밸브는 이렇게 표현하죠. 습식의 알람 밸브는 색칠을 하지만은 드라이밸브는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은 삼각형을 그리죠. 그리고 1, 2차 적개폐 밸브가 있고, 템퍼 스위치가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의 회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밸브에는 부품이 하나뿐입니다. 압력 스위치, 이 유수금지 장치죠. 유수금지 장치,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드라이밸브에 설치된 방호구역에 또 사이렌이 설치되죠. 드라이밸브의 부품은 아니지만 이 방호구역에 사이렌이 설치되니까 부품은 템프 스위치, 압력 스위치, 사이렌, 이 세 개의 부품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입력과 출력을 구분해야 되죠. 압력 스위치 작동은 전달돼야 되고 템포 스위치 작동도 수신기에 전달이 돼야 되죠. 사이렌의 작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수신기에서 사이렌이 작동되도록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아웃이죠. 그러니까 아웃에는 사이렌, 여기서는 이제 E는 보면은 드라이브 밸브에는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여기는 이제 2차측 템포 스위치도 뭐 같이 이렇게 별도로 이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아주 이러면 좋죠. 이게 이 P형 수신기면은 선을 한 선을 더 위층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경비라든지 이 공사의 인건비라든지 어마어마하지만은 R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계기에 여유 있는 이내 이렇게 하나만 더 연결해 보면 수신기에서는 이 5층의 드라이브 밸브 1차측 템포 스위치가 작동했다 또는 2차측 템포 스위치가 작동했다. 아주 좋죠.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형도 각각의 템포 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제 그 공사비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 두 개의 템포 스위치를 묶어서 하나의 회로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템포 스위치가 각각의 회로라는 것은 아주 잘된 설계죠. 이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층의 중계기 B에는 입력은 4입니다. 여기서는 그림만 그렇지 이제 템포 스위치를 하나로 설명을 했네요. 이 감지기는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입니다. 5층의 감지기,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그리고 출력은 사이렌 뿐이죠. 그리고 이러면 설명이 다 됐죠. 다음에는 아래층 6층. 6층은 지금 이 프렉신 밸브 준비작동시 스프링클러죠. 준비작동시 스프링클러, 이게 이제 중계기가 이 6층에서 5층, 5층에서 4층 이 중계기선은 그 신호전송선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전송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굴비 엮듯이 쭉 같은 선에 이렇게 연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계기가 여러분들이 뭐 5층의 중계기하고 6층의 중계기가 이렇게 외부상으로는 동일한 것 같아도 제작할 때는 6층의 인원과 7층의 인원이 다 틀리고 6층의 인, 2, 3, 4 뭐 다른 층의 신호가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에 중계기가 몇십 개 몇백 개 설치되어도 모두 인 1, 2, 3, 4 아웃 1, 2, 3, 4는 모두 개별적인 신호를, 그러니까 제작할 때의 정보를 다르게 입력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계기만의 인원을 고유 신호를 수신기에 알아차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같은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중계기라도 실제로는 각 층별로 인이 그 하나의 층에서 100개의 중계기가 동일한 것이 있고 또 인원이 100개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개의 인원의 신호가 다 다르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6층은 이제 한번 이 여백에서가 또 상세히 그려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중계기죠. 중계기가
이렇게 상하로 연결되는 거죠. 부품들의 작동 신호가 신호 전송을 통해 수신기, 중계기와 산호 교류된다. 이 중계기 입력에는 감지기,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여기 지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그거는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지 않았네요. 이 실의 감지가 있어야 되죠. 출력은 벨. 여기에 요 칼로가 빠졌습니다. 벨. 아닙니다. 벨은 이 빠진 게 아니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내는 상시 6층의 감지기가 있죠. 그리고 6층의 그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는 프렉션 밸브의 부품이죠. 6층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 출력은 이 벨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벨이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보 사이렌,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 프렉션 밸브에 설치된 전동 밸브, 이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 부품을 설치한 프렉션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고, 전동 기어 밸브를 설치한 밸브는 전동 기어 밸브죠. 그런데 이 지금 시중의 책이나 이 많은 책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더 많이 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현장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프렉션 밸브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품이 해서 이미 한 20년은 됐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이건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전동 기어 밸브를 모두 설치해 가지고 이미 제작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니까, 현장에는 가보면은 그 프렉션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한 25년, 30년 된 프렉션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교재, 그 시중에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현장감이 없다든지 해서 계속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용어를 쓰고, 특히 그 기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를 출제하고 있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동 밸브라고도 하고 전동 기어 밸브, 그러니까 전기의 동력으로 기어를 안에 회전을 시켜서 밸브를 여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모터가 들어있어 가지고 전류를 보내면 모터가 돌아서 안에 기어를 회전을 시켜서 밸브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는 딱 0.1초 만에 전기만 보내면은 전자석에 의해서 딱 하면서 열려버리죠. 그런데 전동 기어 밸브는 한 2, 3초, 3, 4초 걸립니다. 이렇게 개방되는데,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여기 슈퍼비저리 판넬에서 이 뭡니까, 중계기와 연결되는 입출력의 내용은 슈퍼비저리 판넬에서 중계기에 입력되는 신호들은 감지기, AV 에로,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출력은 사이렌, 전동 밸브. 여러분들 이제 각 스프링클러든지 가스기든지 분말이든지 자동화 제품들 입출력은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입력, 이는 현장에서 작동된 화재의 열이나 연기나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된 부품이 수신기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은 입력이죠. 그리고 수신기에서 2차적으로 현장의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것이 아웃이죠. 그러면 감지기의 작동이나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된다. 현장의 개폐 밸브를 닫아버렸다. 템프 스위치 작동이다. 모두 수신기에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입력이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감지기 작동을 신호를 수신기에서 이제 인식을 했다. 그럼 수신기에서 2차적으로 화재 사이렌을 울려야 될 거고, 프렉션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서 전동 밸브를 작동시키게 되죠. 그건 아웃입니다. 그러면 입출력은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수신기에 현장의 화재나 이런 작동을 수신기에 전달돼야 되는 것은 1이고, 수신기에서 현장의 부품을 작동시켜야 되는 것은 아웃이죠. 그리고 여기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계기와 연결되지 않는 부품. 자, 이 복잡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프렉션 밸브의 선들이 중계기에도 가고, 일부는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발신기 단자대에 오죠. 발신기 단자대에 온다는 것은 이 발신기 단자대에 선을 꽂는 단자대에 와서 상하로, 상층, 하층으로 이동하는 그 터미널이죠. 그러면 프렉션 밸브 부품 중 중계기와 연결되지 않는 부품은, 전화선은 중계기와 연결되지 않죠. 요 뒷페이지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중계기를 거치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6층의 자동화재 탐지 입출력 신호가 중계기 신호와 상호 전달된다. 요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 프렉션 밸브의 선들이 슈퍼비조리 판넬에 다 집합이 되고, 이 중에 중계기와 연결되는 부품은 연결하고, 연결되지 않는 전화선은 발신기로 단자대로 가서 이동을 하고, 여기서는 또 이 발신기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중에 중계기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하죠. 중계기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발신기 작동 신호, 그리고 벨,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신기 누름 스위치고 감지기죠. 그 신호가 중계기에 거쳐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자, 한번 볼까요? 요 신호선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 준비작동시 스프링클러의 감지기선이네요. 감지기선이 발신기에 왔어. 발신기에서 다시 중계기로 거치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요거는 6층이죠. 6층. 그 다음에는 이제 6층 위에는 옥탑층이 있죠. 옥탑층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서, 감지기 한 개라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계단실 감지기는 개통도에서 보면은 계단실 감지기가 한 개가 있고, 또 계단실 감지기는 여기에 또 3층에 한 개가 있네, 그죠? 계단실 감지 2개 회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는데, 이 제일 위층의 발신기 쪽에 설계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에
3층의 그 발신기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또 관계없는 것이 계단실 감지기 어차피 여기에 있고 3층에 있죠. 그러면 이 감지기가 상호 연결이 돼서 위층에도 가면 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에 발신기에 연결하는 것도 뭐 괜찮은 설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면도에서 이 선이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계단실 감지기가 2회로가 내려오죠. 8선이죠. 그 선이 이게 평면도 동일한지, 그리고 이 3선은 엘리베이터 감지기 있으니까 이 선이 갔다가 도로 돌아오니까 4선, 그죠? 그러니까 평면도와 개통도를 상호 비교해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러면 3층 중계기를 한 번 더 학습을 해보면은 3층은 이렇습니다. 3층만은 3층의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가 있고 3층에는 이 드라이벨브 그 알람 밸브네요. 습식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이렇게 3층의 그 스프링클러가 있고, 여기서는 3층은 이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요거는 스프링클러 설비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감지기, 계단실 감지기가 각각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각각 그 입력이 하나씩 잡히는 거죠. 입력이 각각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저기 수신기에서 신호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3층에는 아웃, 사이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6층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1층부터 발신기 이래 내려오는 1선들은 여러분들이 중계기를 발신기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제일 기본선이 7선이죠. 이렇게 7선이 있는데 벨선과 헤로선, 이거는 이제 그 중계기의 입력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중계기를 거치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표시등선, 그리고 전화선, 응답선, 이 세 선은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발신기로 해서 수신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내용인 이 선도 연결이 되고 중계기 선도 수신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 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계기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에다가 전화선, 응답선, 위치 표시 등선, 이 세 선에 대한 공통선, 이 6선은 이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발신기로 해서 수신기에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